안녕하세요. 10시입니다. 컴온, 나와라.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딱 맞춰 들어왔다. 오빠 10시야. 알아. 테리님, 테리 왔어요. 안녕, 들려요? 락락줍줍.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들리나요? 테리 너무 멋져요. 고마워요. 안녕, 테리테리. 저녁 식사는요? 저녁 먹고 왔어요. 들리나 보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이 들리니 시작할게요. 쉿, 내 마음이 들리니?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리더 승협, 연애 포차의 연애 마스터 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 마음이 들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연애 포차라는 연애 플레이리스트의 드라마에서 제가 연애 마스터 테리 역을 맡았잖아요. 여러분, 연애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내 마음이 들리니에선 연애에 대한 사연을 받아봤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설명하고 갈게요. 내 마음이 들리니는 트위터에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사연이나 얘기들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목소리로만 진행하는 소통 위주의 방송입니다. 다소 엠플라잉의 유쾌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방송과는 다르게 늦은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진행하는 방송이니까 잠을 깨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청취자들은 이 방송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이번 사연들은요. 본인의 연애사 같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지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승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은 답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아닌 이성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본인의 의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들이에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 나도 어, 업 텐션이 업돼가지고 다소 시끄러운 방송이 됐었잖아요. 오늘은 진짜로 차분차분하게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거든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목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어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자는 시간이니까 옆집에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용조용하게 읽어드릴게요. 음,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리랑이가 보내줬어요. 리랑이가. 연애도 또 다른 인간관계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조금 두려워요. 지금의 인간관계도 버겁고 힘들기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도 인간관계도 무서워져만 가네요.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인간관계도 연애만 끼어든다고 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니 요즘은 아예 연애의 연자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제가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연애가 끼어들어서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는 게 제가 잘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첫 번째로 리랑이가 연애를 하는데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는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우정이냐 사랑이냐라고 보통 묻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맺어진 처음의 단계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연애를 하는 대상도 리랑이가 주변 사람들을 챙길 때 이해해줘야 되고요.
근데 그런 문제로 인간관계가 무서워서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항상 리랑이를 반갑게 맞아주는 인간관계만 가지고 가세요. 근데 이게 아니고 스스로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 관계를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생각한 게 첫 번째가 맞을지 두 번째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가은이가 보내줬어요. 개강 총회에 가서 짝 선배가 정해졌는데 남자 선배가 되었어요. 오. 총회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짝 후배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가지고 외식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짝 오빠가 저를 데리고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시더니 소! 소모가지 날려버린다. 가! 가은이 괴롭히지 마라. 은! 은하수보다 더 많은 별 보여줄게 하면서 주먹을 불끈 치셨어요. 아, 멋있네요. 그 모습에 한번 심쿵했고 교양으로 합창을 같이 듣는데 ROTC 옷 입고 노래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또 한번 심쿵했어요. 짝오빠랑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톡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 되게 그 선배분께서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식 상품권 받았어요? 받았으면 밥 사달라고 해요. 저는 그 무슨 말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도 원래 다 그렇잖아요. 막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처음 그렇게 연락을 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도 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엔 남자 선배분도 싫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삼행시를 하신 거 아닐까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어버버 얘기해도 그 사람 눈에 가은이가 다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후회하기 싫기 때문에 숨기지 않을 것 같네요. 파이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저렇게 나서서 삼행시를 한다고 해도 정말 외식 상품권이 갖고 싶은 게 아닌 이상 저렇게 삼행시를 안 할 것 같지 않나요? 승엽 오빠 밥 사주세요. 아, 저는 사줄 수 있죠. 음, 그렇다고요. 어, 진짜 외식 상품권을 받고 싶은 분이셨으면 제가 좀 미스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 첫 대화로 무슨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아, 첫 대화로 자니? 라고 보내보래요. 자니? 응, 자라고 오면 어떡해? 어, 음, 오빠가 알려줘야죠. 글쎄요. 자는데 왜 답하냐고요? 아, 그렇네요. 음, 아니면 그냥 선배님 커피 커피 사달라고 해요. 그렇게 그냥 되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커피나 뭐, 전 밥도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외식 상품권을 못 탔으면
그때 선배님이 그렇게 해주셨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좀 가볍게 얘기해도 돼요. 영화 보자고 해. 영화도 좋고 음, 승엽 오빠 아메리카노 사줬대요? 뭐 진짜 그런 간단한 커피 이런 거 그런 거 괜찮아요. 연애 상담 맞아요? 왜요? 맞죠 이거? 그냥 되게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봐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커피 사달라고 하는데 뭐 선배님이 싫어 할 것도 아니고. 알겠죠? 자,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혜리 씨가 보내줬어요. 연애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연애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혼자 산 지도 5년 차가 되니까 혼자가 편한데 주위에서 난리들이에요. 20대에는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데 오빠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꼭 연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20대도 물론이고 10대에도 모두 항상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연애를 해야 된다고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혜리 씨가 그랬던 것처럼 난 혼자가 편하니까 안 해라는 것과는 저는 반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만나고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연애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를 하면 또 다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솔직하게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 또 듣게 되고, 그래서 내 모습을 더 잘 알게 되고,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실수하지 않고, 단순히 좋았으니까 만나고 싫어져서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관계로 인해서 더 성숙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리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들이 막, 아, 너도 왜 연애 안 해? 라고 이렇게 막 난리 피운다고 해도 사실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혜리 씨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애하면 자신도 모르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맞아요. 자신이 모르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연애할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어, 저 같은 경우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집중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면 시간이 둘 다 어떻게든 없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제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도 만약에 연애를 할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정말로 자기가 느끼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해야죠.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어,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요? 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들리시죠? 들린다네요. 네. 나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나미는 그냥 그 만화 캐릭터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 사연이에요. 아, 저 이 사연 듣고 정말 좀 많이 화가 났어요. 이쭈님께서 이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기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연락 끊은 구남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말 좀 해주고 정상적으로 헤어지면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잠수 타는 남자의 심리 무엇일까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끝까지 치사하게 굴어야 했던 것일까요? 정말 이 사연에서 잠수 타는 남자의 심리라면 그 사람이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있을 수가 있고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게 잠수를 탄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잠수를 타고 일방적으로 헤어졌다면 그건 되게 용기 없고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남친한테 한마디를 해달라고 쓰셨는데 구남친에게 편지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To 구남친에게 안녕 구남친아. 난 연애포차 연애마스터 테리라고 해. 얘기 들었어. 너가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서. 물론 어린 나이에 너가 저지른 일들 중에 하나겠고 너가 무슨 일로 그렇게 답답해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난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너가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다닌다면 너의 업보들로 인해 너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굉장히. 똑같이 돌아오기보단 더 큰 일들로 오거나 스스로 느끼게 되겠지. 예의와 존중 그리고 항상 책임감을 가지길 바래. 나중에 진심으로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너가 너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도 너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낄 거야. 힘내렴. 이라고 썼는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제 MPR라서 조금 더 화가 나기는 했는데 제 주변에서 저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잠수를 타? 여러분, 만약에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남자를 만난다면 일찌감치 그만 두시길 바랄게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제가 편지를 썼는데 그 구남친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저게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저렇게 막 어리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저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쭈님이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왜요? 저 차분한 방송하고 있는데? 저 지금 차분한 방송하고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근데 20대 초반이나 20살 이렇게 됐을 때, 아니 고등학생이거나 책임감이란 걸 느끼기가 힘들죠. 책임감이라고 느끼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진심으로 좋아하는 하는 게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주도 어, 여기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주에게 모두 신경 쓰지 말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차분함 다 없어졌다. 저 차분해요. 자, 다시 차분하게 다섯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진영이가 보내줬어요. 승엽 오빠가 알려주는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팁 같은 거 알고 싶어요. 백전백승
짝사랑 성공법 같은 백전백승 짝사랑 성공법이 발음이 안 돼.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아니 백전백승 짝사랑 성공법은 없죠. 그게 가능하다면 연애 마스터의 자리에서 물러날게요. 짝사랑은 짝사랑이기 때문에 짝사랑을 잊었을 때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나고 아련해지고 혹은 풋풋했었구나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어, 시간이 지나서도 그렇게 생각이 날 거고 어차피 그럴 거라면 지금 짝사랑의 설렘을 더 느끼세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고백도 해보고 힘들면 힘든 대로 뭐 친구들한테 하소연도 해보고 뭐 그렇게 공감도 얻어보고 그게 나중에 되면 더 짙게 그 생각이 젖어들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다큐멘터리 같은 소리지만 나중에 그 기억들 때문에 설렐 때가 있어요, 진짜. 짝사랑 파이팅.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짝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힘들 수도 있고 짝사랑을 하는 도중에도 그 설렘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다 있는데 짝사랑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물론 처음에 막 좋은 것도 되게 많고 막 내가 널 엄청 좋아했었다 뭐 그렇게 막 해서 막 그렇게 막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짝사랑이 실패했을 때 나중이 돼서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 엄청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맞아요. 그 짝사랑만의 그런 얄랑꼴랑한 느낌이 있죠. 그 말이 정답이에요. 왜 얄랑꼴랑한 느낌이 있겠어요? 그게 다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어, 짙게 나중에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걸 해봐요. 많은 걸. 짝사랑은 포기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이게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아유 내가 그랬었지 되게 풋풋하다 뭐 막 그러면서 제가 막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되게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설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프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저도 100% 공감을 하진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짝사랑하고 싶다. 맞아요. 짝사랑을 하기도 힘들어요. 정말로. 저의 짝사랑은 승엽 오빠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요. 저한테. 어, 그리고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테리의 생각 존중해요. 고마워요. 오빠 짝사랑하고 있는데 저 짝사랑하면 저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제가 더 짙게 만들어 줄게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팬도 짝사랑의 일종 같아요. 무슨 소리? 우린 팬은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팬분들 우리 엠피아들이랑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짝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음, 음, 오글거려요. 오글. 그래요.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첫사랑은 기억나나요? 첫사랑은 기억나죠. 누구나 기억나겠죠? 자, 그럼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99가 보내줬어요. 99. 요즘 연애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뭐라고요? 아, 자, 다시. 연애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설레기보단 잠깐 덜 심심했다가 금방 귀찮아지고 연애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나쁜 여자. 장난이고요. 연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설레고 싶기도 한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다시 설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99. 연애는 하고 싶은데 하기 싫고 근데 설레고 싶고 설렘을 찾아달라는 건 제가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구구가 어렸을 때 설렜었던 걸 기억하고 있겠죠. 이건 구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20대 중반이 지나고 이제 막 후반으로 가고 그러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렸을 때 설렜던 걸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설렘이 없어진 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봤던 시각과는 많이 달라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마음을 보려고 하고 누군가가 구구한테 주는 마음을 더 느끼려고 해보세요. 예전처럼 느꼈던 설렘이 아닌 또 다른 설렘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느낀다면 분명 예쁘게 사랑하고 있겠죠. 파이팅! 설렘을 잃은 사람들이요. 파이팅! 자, 9981. 아, 제 차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라디오 맨날 해줘라. 저도 좋아요. 어, 뭔 소리야? 아, 저 댓글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9981. 663 빌딩. 다음 사연이요? 아, 네. 나쁜 남자는 낙낙의 주인공이죠. 저 낙낙. 아, 그런가요? 저는 나쁜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승엽이 개그 다 좋아해. 저 개그 한 거 아닌데. 고맙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오빠, 코막힘이 느껴져. 어, 저 괜찮아요. 승장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포인트요? 어, 글쎄요. 사랑에 빠져본 적이 꽤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빠지면 일단 그 사람 생각이 너무 나요. 뭘 하든 진짜 뭐 밥을 먹건 멍 때리건 작업을 하건 운동을 하건 아니 운동을 할 때는 살짝 생각이 안 나겠다. 뭐 거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직설적이게 얘기를 해도 좀 사람이 좀 바보 같아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빠는 나쁜 남자? 아, 저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러시네요. 낙낙 보고 그러시는 거죠? 그거 저 20살 때 아니구나. 내가 22살인가 3살에
그 생각을 했던 건데. 오빠 코가 막히고 나는 오빠를 못 봐서 가슴이 막혔어. 역시 너무 좋네요.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다음 사연. 계속 댓글로 다음 사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알겠어요.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어, 7번째 사연입니다. 스위리가 보내줬어요. 스위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vs 나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게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요. 두 개 다.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을 누군가 연애의 시작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작이 그렇다는 거지. 계속 그 사람들을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둘 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어, 근데 보통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였지?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어, 오빠 주변에 그냥 남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여초 직장, 여자 천지, 여자 세상.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언젠간 좋은 사람 생길 거예요. 좋은 사람 생길 겁니다. 운동 좋아하는 여자랑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어떠냐는 말인가? 운동 좋아하는 여자랑 만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죠. 저는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같이 취미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자기 관리 잘하는 분을 좋아해요.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하는 일 잘 챙기고 약간 그런 거 좋습니다. 연애는 서로 하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거. 맞아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먼저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하는 거죠. 만나다가 마음이 맞고 그러면 서로 좋아지겠죠. 음, 그렇습니다. 전 운동 못해요. 괜찮아요. 운동 하다 보면 잘해질 수 있어요.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8번째 사연입니다. 8번째 사연. 잡채 씨가 보내주셨어요. 곧 다가오는 주말에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잔뜩 오는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약간 바람난 전 남친 결혼식 같은 나는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옷은 어떻게 입을지 고민이에요. 아, 뭐 친구 결혼식 이런 건데 거기에 전 남자친구가 바람난 전 남자친구가 이런 오는 그런 하객으로 오는 그런 결혼식인 건가? 어, 일단 저는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거요. 그게 그냥 억지로 막 나는 엄청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도 잡채 씨가 평소에 결혼식에 갔을 때의 모습으로요. 그게 정말 잡채 씨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한 모습일 것 같아서요. 신경이 당연히 쓰이겠지만 그 마음을 없애는 게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 되게, 뭐랄까, 막 누가 헤어지면, 커플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막 SNS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좀 저는 웃기더처럼 난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정말 너 없이도 괜찮다의 느낌이보다는 나는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테리 씨 솔로몬이네요. 연애 마스터 인정.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 맞는 게 아니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잡채 언니 힘내요. 잡채 언니, 잡채 씨 파이팅. 오빠, 오빠 집에 가자. 네 장모가 기다린다. 그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아, 여러분 끊겨요? 끊기지 마라. 넘어져서 다리 아파. 다리 아프지 마요. 테리 씨 너무 멋있어요. 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잡채 씨가 결혼식에 가는데 그 전 남친이 하객으로 오시나 봐요. 바람난 전 남친인데 약간 나는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옷은 뭐 입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되게 신경 쓴 것가 티가 안 나는 게 목적이겠지만 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 티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바람난 전 남친 키키키 언니 가지마 그냥 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친한 친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바람난 전 남친도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무시해줘야죠. 저랑 생각 다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남자분이 시각에 약하신 남자라면 정말로. 근데 하객으로 갔는데 신부보다 더 이쁘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친한 친구라면 신경 쓰지 않고 가주세요, 잡채 씨. 알겠죠? 아홉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희동이가 희동이가 남겨줬어요. 진짜 인정하기 싫었는데 제가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친한 동생이랑 사귀었던 사이라
저는 동생이랑 틀어지고 싶지 않아서 마음 접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마음을 접을 수 있을까요? 소개팅을 받아볼까요? 아, 희동이 진짜 너무 좋아하고 막 눈앞에 막 아른아른거리고 막 이런데 그게 접는 게 맞는 걸까요? 당장에 그 친한 동생이랑 불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이유로 숨기고 빨리 접으려고 한다면 저는 반대예요. 그렇다고 그 동생 몰래 막 그 친구를 좋아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솔직하게 동생한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접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한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동생을 대하는 게 더 불편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더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당장에 진짜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희동이가 친구랑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막 지내는 게 동생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친한 동생이고 희동이를 생각하는 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라면 그거 이해해줄 수 있어요. 이해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마음이 가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럴까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거 대답을 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말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정말 친한 동생이 전 남친인데 전 남친을 만나도 된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딱 그 주제로만 보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길게요. 저는 그 동생이 정말 친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숨기지 않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고 그 남자분이 너무 좋고 그러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연 다 읽었어요. 어땠어요? 어렵다. 어렵죠, 진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연애 마스터라서 다행이지. 이게 일반인들이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로. 후회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친한 동생? 그죠. 친한 동생도 중요한데 자신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막 눈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어, 일본 커플과 한국 커플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있을까요? 그냥 다 똑같이 사랑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오나지 또 오나지 또思います. 일본 커플 또 한국 커플. 음, 同じ感じです. 테리 씨 더 해주세요. 사연이 없어요. 그러면 즉석으로 받아볼게요. 여러 개 좀 댓글 남겨주세요. 오빠 나는 연애하려면 지나갔다. 오빠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아, 그 오빠가 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사랑하시라니까요. 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 생기겠죠. 21살인데 연애해 본 적이 없는 여자는 부담스러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너무. 되게 귀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서툴 거 아니에요. 21살인데 연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 그러시구나.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7년 동안 짝사랑했는데 고백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댓글 지나가서 못 봤는데. 아, 그냥 짝사랑하는 게 더 좋은데.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7년 짝사랑을 했는데 고백하는 것보다 그냥 짝사랑하는 게 더 좋다고요? 어, 약간 짝사랑을 즐기시는 즐기시는 타입이신 건가요? 저는 그거는 공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때 짝사랑할 땐 좋았는데 만나고 나서의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을 알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7년 좀 너무 길다. 한 열흘만 더 하고 그만두세요. 7년은 너무 길어요. 너무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빠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자 사람 친구는 많이 없, 진정한 여자 사람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친구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요. 네, 아닌가.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남자친구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왜요? 왜 헤어져요? 뭐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질문하신 분이 중학생이시라면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제 주변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결혼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도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쭉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빠,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표현을 하면 알지 않을까요? 네,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그리고 어, 잠깐만요. 권 권태기 극 권태기 극복법.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 권태기를 극복을 하시려면 일단 이게 너무 좀 오글거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권태기를 극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뭐 누군가를 만났을지라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약간 상대방이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 없이 그 사람과 갔었던 곳들을 혼자 다니면서 생각 그 거리를 걸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뭐 같이 걷던 길이나 뭐 그런 길들 있잖아요. 약간 골목길에서처럼 그런 골목길에서의 내용이 그 여자분을 집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골목길이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항상 학교를 마치면 그 여자애를
골목길 지나서 그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바래다 줬었는데 그런 소중한 서로만의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어, 또다시 찾아가 보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 길을 혼자 걸어봐요. 연락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느끼고 그 남자친구분이랑도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좀 다를 것 같아요. 음. 오빠 같은 남자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빠만 보면 되는 건가? 저만 보면 되죠. 뭐. 저만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생길 거예요. 주변에서. 더 질문 없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을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진짜 이러니까 정말 되게 제가 말하는 게 다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니까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하나. 제가 오늘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그 콘서트 때 너무 신나다 보니까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큰 행복을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안 좋아할 수 없죠. 음, 지금 댓글을 찾고 있어요. 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사투리를 다시 막 쓰기 시작하는데 다시 고칠 겁니다, 여러분. 저도 표준어 쓰고 싶어요. 어, 좋은 이별이 있나요? 좋은 이별. 좋은 이별이 있을까요? 좋은 이별이라고. 저는 좋은 이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좋은 이별 해본 적 있어요? 그 좋은 이별 어떻게 해야 좋은 이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좋아해서 헤어진다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이별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여러분 좋은 이별 둘 다 관심이 다 빠졌으면 그럼 그건 좋은 이별이 아니죠.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의 삶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이라면 좋은 이별이지 않을까요? 근데 어렵네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헤어진다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죠. 잠시 좋은 이별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영 못 만나는 좋은 이별이라고 하자면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라라랜드에서 이별을 할 때 그 이별은 뭔가 아름다웠어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둘이 이어지지 못한 만남인데 라라랜드에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음악이랑 나와서 그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그 이별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서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미 이해해버렸고 그 응원을 한다라는 게 느껴지고 맨 마지막에 남자분이 살짝 웃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별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난 다음에 웃으셨던 것 같은데 그 웃음의 의미가 좀 되게 잘 다가왔던 것 같아서 응원하기 때문에 더 쓸쓸할 수는 있어도 되게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름답지 않고 자몽처럼 씁쓸한 그런 느낌. 제가 그걸 본 지가 꽤 돼가지고 그 장면들이 아름다워가지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좋은 이별이었다면 그때 그게 좋은 이별이었나? 어렵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다시 볼게요. 그거 보고 새벽에 혼자 와서 피아노 쳤었잖아요. 그거 정말 많은 것들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아, 좋은 이별 있네요. 오빠와 내가 함께 존재하는 지구라는 이별. 전 그 별 좋네요. 하여튼 자, 여러분 이제 갈 시간인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발음도 좀 세고 그랬지만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오늘 그 연애 플레이리스트 연애 포차의 테리 번외편으로 나왔잖아요.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떠한 피드백이든 잘 받아들일 겁니다. 제 답변들이 정말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라 부족했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좋으시다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쨌든 연애를 하든 뭘 하든 만약 짝사랑을 하든 서로 사랑을 하든 권태기가 오든 무얼 하든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든 그 관계는 벽이 생길 거고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진심으로 해줘야 또 후회가 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알겠죠? 연애포차 또 이제 초반이라서 지금 스토리가 계속 그 뭐지? 스토리가 시작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약간 등장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테리 역할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연애가 하실 분이 없으시다면 저희 엠플라잉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사랑해요. 아, 타이밍이 다 너무 좋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연애는 용기 그리고 타이밍이다. 자, 1시간 가까이 청취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엠플라잉의 리더 승협, 연애 포차의 연애 마스터 테리였습니다. 자, 그럼 쉿, 내 마음이 들렸니? 안녕. 안녕 안녕. 굿밤. 안녕.